자, 제29강 50일내 기출문제에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실무시험 1번부터 3번까지 자,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튼튼전자예요. 전자제품 제조하는 중소기업이고 법인입니다. 회계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튼튼전자의 전기 3기 기말 실제 제품 재고액. 기말 실제 제품 재고액을 조사해 보니 750만 원이다. 전기 재무상태표의 기말 재고와의 차액은 재고 자산에 대한 정상 감모 손실분이다. 이 내용을 반영하여 전기분 재무제표와 관련된 내용을 모두 수정하시오. 자, 세 개가 수정돼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왜냐하면 기말 제품 재고액이 지금 얼마로 돼 있냐면요. 제가 화면을 보면 기말 제품 재고액이 현재 여기 보면 전기분 재무상태표입니다. 여기 가서 보시면 자산이니까 재무상태표 봐야 되겠죠. 1,000만 원 돼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지금 750만 원으로 제가 이렇게 수정을 하면요. 실제 재고를 조사했더니 감모손실분 아마 250만 원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거 뺐더니 이렇게 750만 원으로 250만 원 주니까 여기 밑에 대차 차액이 생깁니다. 왜냐면 자, 요거를 그대로 수정한 거고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 자본 항목들이 쭉 있는데 이익잉여금 항목 있죠, 이거. 요게 지금 안 맞습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나오고 기초자본금 빼고 나면 당기순이익이 이익잉여금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자산이 250만 원 줄여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익잉여금은 지금 변동이 안 되고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50만 원이 차익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 이익잉여금 항목을 이익도 줄여야 됩니다. 왜냐? 자산이 줄었으면 그만큼 이익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요 이익잉여금을 수정하는, 여기서 바로 수정은 안 되고요. 자, 그 옆에 보시면 가운데 2월 이익잉여금 항목이 보일 겁니다. 2월 이익잉여금 1억 6,365만 7천 원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익이 줄어든다 그랬으니까 요거 당기순이익이 지금 이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250만 원 빼줍니다. 자, 빼주면 자 1억 6,365만 7천 원이 1억 6,115만 7천 원으로 이렇게 빼주고 나면 아까 대차 차액 250만 원이 제로가 되면 맞게 처리한 겁니다. 그래서 자, 지금 두 가지를 고쳤습니다. 우선 재고액에 따라서 1,000만 원짜리 기말 제품 재고액을 750만 원으로 줄였고, 자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만큼 당기순이익도 줄어요. 당기순이익은 2월 이익잉여금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줄여주고, 그러면 이것만 줄어드느냐? 손익계산서도 사실은 영향을 미칩니다.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 제품 이렇게 딱 들어가서 제품 연체료가 딱 클릭하면요. 자, 변동이 있습니다. 그렇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예 누르면 자, 이렇게 화면이 뜨고요. 이 화면에 가서 보시면 기초 단기 제품 제조원가,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말 제품 재고액이 아까 재무상태표에 있는 게 연결이 돼서 자동으로 바뀝니다. 원래 이 기말 제품 재고액은 손익계산서에는 수정이 안 돼요. 다른 건 다 수정이 되는데 수익비용 항목들이니까 요거는 수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수정한 게 이쪽으로 자동 연결돼서 이게 고쳐지면서 당기순이익도 자동으로 손익계산서는 고쳐집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가서 고칠 거는 없어요. 단지 여기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다. 왜냐? 요게 자동 재무상태표와 연결해서 수정하도록 한번 들어갔다 나와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만.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손익계산서는 1억 2,565만 7천 원으로 수정된 거 한 번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2번 문제입니다. 전기말 거래처별 채권 채무에 대한 거래처와 오류 금액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시오. 그래서 거래처별 초기이월 가는 건 뭐 다 아시겠죠? 거래처별 초기이월 여기 잘 안 보입니다만은 여기 들어가서 보면 자, 지금 차액이 2억 1,537만 8,952원. 아마 요 금액 차이일 거예요.
나중에 요거 다 수정한 다음에 요 제로가 안 되면 뭔가가 지금 뜰리게 한 겁니다. 지금 연도가 바뀌어서 딱 작년 거를 보니까 이게 차익이 있어. 야, 이거 뭐 잘못됐지? 조사해 봤더니 거래처도 엉뚱한 거로 청계천 테크인데 용산 테크로 했고, 다음 컴퓨터인데 미래 컴퓨터로 했고, 외상 매입금도 거래처가 잘못됐고, 금액도 다 뜰렸고, 이거 담당 직원 이건 좀 많이 혼나야 되겠죠, 이거. 자, 그래서 요거를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처별 초기월 가서 우선 외상 매출금부터 수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외상 매출금 가서 요 클릭해서 요 금액과 거래처를 두 개 다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저도 이 논리력이라든가 어려운 문제는 잘 이해하면서 쉬운 거를 잘 못해요. 더하기 빼기를 잘 못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여기 가서 이 용산테크 요거를 지금 청계천테크로 바꿀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이걸 이름만 바꿔서는 안 되고 이 코드도 바꿔야죠.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하던 습관이 남아 있어가지고 저는 요거 한번 미리 다 입력을 해봐야 되니까 더블 클릭해가지고 이 청계천테크를 검색하면 안 뜹니다. 이거 일반 전표 입력에서는 그냥 거래처 하면 거래처가 딱 뜨는데, 자, 여기 커서를 둔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코드 있죠, 코드. F2를 누르거나 위에 있는 코드를 누르세요. 그러면 거래처를 쭉 뜨거든요. 거기에서 청계천 입력하면 청계천 거래처가 딱 선택이 됩니다. 요거 엔터 치시면 용산테크가 청계천테크로 일단 바뀌어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커서를 바꿔야 될 코드, 거래처 코드 자리에 놓고 F2 누르면 자, 거래처 도우미, 이렇게 거래처 도우미란 메뉴가 뜹니다. 여기에서 청계천 입력해서 선택. 그러면 됐고요. 그 다음 금액 2,540만 원을 2,450만 원으로 요거 금액 수정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 나머지 요 미래 컴퓨터를 다음 컴퓨터 요거를 마찬가지 커서 놓고 F2 누르고 거래처 선택하고 금액 3,150만 원, 3,510만 원을 3,110만 원으로 요거 두 개 다 수정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 450만 원 차액이 제로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고요. 자, 그 다음 아까 요거 다음 컴퓨터 요거 이렇게 금액 수정하고요. 청계천도 요 금액으로.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 이거 클릭해서 거래처 코드 태평 반도체를 대서 반도체로, 그럼 아까처럼 F2 눌러서 대서 반도체로 바꾸고 금액 3천만 원, 4천만 원으로 이렇게 수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만 조심하면 뭐 그냥 거저 먹기죠. 이런 문제들은. 자, 됐고요. 3번. 자, 다음이 거래처를 거래처 등록 메뉴에 추가로 입력하시오. 해서 자, 1002번 주식회사 JJ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요거 여기 가서 1002번 JJ 사업자 등록번호 여기서 입력합니다. 12487-09458 요 그대로 입력해주고 대표자 박종진 업태 도소매 이거 점 없어도 됩니다. 그냥 도소매 치면 돼요. 아니면 쉼표 하나 넣어도 되고 종목 컴퓨터 주소 경기도 화성시 향나무 평리 40 이거 우편번호 선택해서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건 뭐 거저 먹기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자, 일반 전표 입력 이제부터 들어가 볼게요. 8월 5일 김해남 씨로부터 장기 투자 목적으로 토지. 자, 투자 목적의 토지. 투자 부동산이죠. 취득하면서 600만 원은 수표 발행 지급. 미리 여기 나오죠. 당좌예금. 투자 부동산. 자, 날짜는 8월 5일이고요. 자, 600만 원 어쩌고저쩌고 당좌예금하고 나머지 100만 원은 30일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상품이 아니니까 미지급금이 되겠죠. 거래처는 어디예요? 김해남 씨한테. 자, 이전 등기하면서 취득세 15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자산에다가 포함시켜야죠. 그러면 투자부동산이 615만 원 됐고요. 자, 600만 원은 얼마야 이거? 600만 원은 수표 발행 지급이고 그럼 615만 원 아니네. 나머지 100만 원 그럼 715만 원 되겠네요. 제가 이게 잘못 봤습니다.
215만 원 중에서 600만 원은 수표 발행 지급, 나머지 100만 원 30일로의 지급, 그럼 이거 100만 원은 미지급금이고요. 15만 원은 요거는 현금 지급했습니다. 현금. 그러면 총 715만 원이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번 문제. 볼까요? 8월 14일 주식회사 성일기업에 대한 외상매출금 270만 원과 외상매입금 380만 원을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 잔액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주식회사 성일기업에 지급하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퉁치자. 거기는 외상으로 준 것도 있고 우리가 외상값 받아올 것도 있고 외상값 갚아야 될 것도 있고 서로가 그러면 야 우리 퉁치자 해서 없애주는 겁니다. 근데 어느 게 많아요? 외상매입금이 많죠? 그러면 더 줘야 됩니다. 자, 어쨌거나 외상매입금 380만 원 없애줍니다. 차변으로. 부채감소, 외상매입금, 주식회사 성일기업. 자, 외상매입금 없어지는 게 380만 원이에요. 그 다음 외상매출금 없어지죠? 자산감소. 대변에 외상매출금 270만 원. 자, 퉁치면 얼마가 남죠? 110만 원. 110만 원은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해. 이거 거래처 적어야죠. 마찬가지 성일기업. 자, 나머지는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그러면 대변에 당좌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100만 원. 아니죠. 110만 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차변 대변 금액 이상 없나 확인하고요. 자,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3번 문제. 자, 외환 차익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직도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은 없겠죠? 외화 환산 이익하고 외환 차익하고는 다릅니다. 환율 변동에 따라서. 근데 외화 환산 이익은 12월 31일 결산 시에 그 외화 환율 변동에 따라서 자산 증가 감소를 적는 거고 자산 부채. 그 다음에 외환 차익은 결산에 관계없이 사고 팔았을 때 이미 결제가 됐을 때 환율 변동에 따른 차익 요거를 적는 게 외환 차익 또는 외환 차손. 자, 요 두 가지 차이점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8월 26일 날 구글에 수출했습니다. 뭘 수출했을까? 구글에. 선적일자 6월 25일. 6월 25일 날 선적할 때 3,000달러 제품 외상매출금이 보통예금 계좌에 원화로 환전되어 입금되었다. 자, 6월 25일 날 3,000달러를 받기로 하고 외상으로 팔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외상매출금이 수금됐어요. 그러면 외상매출금이 대변으로 오겠죠. 매출금. 거래처는 구글이에요. 자, 금액을 좀 이따 적고. 그리고 이게 보통예금 계좌에서 원화로 환전되어 입금되었다. 그럼 보통예금에 들어오는데 보통예금에 얼마 들어왔느냐? 지금 8월 26일 날, 지금 이 날짜가 8월 26일입니다. 8월 26일 요 두 달 정도 됐는데 1달러에 1,300원입니다. 그러면 곱하면 얼마예요? 390만 원 맞죠? 자, 390만 원 들어왔습니다. 돈은. 근데 원래 우리가 받기로 하는 외상매출금은 장부에 6월 25일 날 적었겠죠. 그래서 1,200원 3,000달러니까 360만 원 적었었습니다. 근데 이게 1달러에 100원씩 올랐어요. 많이 오른 겁니다. 100원이면. 지금 3,000달러, 300만 원이라서 그렇지 이게 한 30만 달러 돼보세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30억, 300억 달러 막 그래 버리는데. 자, 100원이면은 이 차이 금액 30만 원이 앉은 자리에서 추가로 이익이 돈 더 들어온 겁니다. 완전 땡 잡은 건데 근데 반대가 돼버릴 확률도 있죠. 자, 그래서 외환 이런 경우는 차익 3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요것만 조심하면 되겠어요. 자, 됐고 그 다음 4번 문제. 자, 9월 19일입니다. 거래처인 주식회사 용산전자의 외상매입금
500만 원 중 3,300만 원은 당좌수표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면제받았다. 채무 면제 이익이란 계정 과목을 써야 되겠죠, 이거. 자, 외상 매입금을 갚았습니다. 어쨌거나. 그럼 부채 감소 차변에 외상 매입금 금액은 5,500만 원이에요. 자, 거래처는 주식회사 용산입니다. 갚았는데 3,300만 원 수표 발행 지급했어요. 그러면 당좌 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요. 3,300만 원. 그럼 나머지는 얼마입니까? 2,200만 원은 면제받았다. 그냥 땡 잡은 거죠. 채무 면제 이익 2,200만 원씩이나. 자, 얼마나 우리가 단골 거래처에 있으면 다른데 앞으로 이용하지 말고 우리 계속 이용해 달라고 2,200만 원씩이나 깎아 줬겠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자, 회계 처리해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뭐 그럭저럭 난이도가 쉽게 나왔죠. 자, 이번엔 9월 26일 거 5번 문제입니다. 9월 26일 제조부 소속, 자, 제자가 나올 겁니다. 신상용 대리 6년 근속 퇴직으로 퇴직금 900만 원 및 900만 원을 주게 됐는데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23만 원 원천징수 공제하고 차인 지급하다 빼고 나머지 지급했다. 전액 믿음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단 퇴직 직전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은 없었다. 이 회사는 직원들 나갈 거 대비해서 매해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는 비유동 부채를 설정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면 직원 나간다 그러면 다 줘야죠. 이제 와서 비용으로 설정하는 겁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있다면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대변에 뭐 현금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지금 여기에서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없으니까 바로 퇴직급여의 일종입니다. 이거 퇴직급여 900만 원을 줘요. 근데 요거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그러면 대변에 보통예금. 아, 여기 앞에 제자를 안 붙였네요. 퇴직급여 요거 제입니다. 왜? 제조부 소속 신상용 대리. 보통예금 주면서 23만 원을 빼요. 예수금 23만 원. 요건 뭐냐 도대체? 여러분들 월급 줄 때만 해도 월급 줄 때 뭐 소득세 빼고 건강보험료 빼고 본인부담분 이런 것만 사대보험 빼는 게 아니고 퇴직금에서도 세금 내야 됩니다. 저도 퇴직할 때 뭐 작년 벌써 재작년 1년 한 8개월 돼 가는데 교사 28년 근무하다가 나오는데 퇴직금이라고 주는 거 보면 요즘 뭐 공무원연금 말 많은데 퇴직금은 일반 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억 퇴직받는다. 뭐 거의 28년 근무했으니까. 그럼 1억 이상이죠. 저희는 거의 30%밖에 못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연금 줄게. 그래서 원래 퇴직금은 본인이 50%, 기업이 50% 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70%를 안 받고 나온 겁니다. 30%만 그냥 퇴직금을 받았는데 그나마 그것도 세금 뗐어요. 그것도 몇백만 원 또 세금 떼가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근무했던 학교에서는 예수금이라고 해서 뗀 세금을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70%는 연금으로 뭐 천천히 받지. 퇴직금 뭐 어디 가는 거 아니니까 연금으로 논아서 받으면 되니까. 웬걸 이제 줄이겠답니다. 이제 얼마나 줄일지는 모르겠어요, 나도.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금을 떼고 나머지 23만 원 빼면 900만 원에서 23만 원 빼면 얼마죠? 877만 원. 877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밑에 있네요. 9월 30일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수금 우리가 받아놓은 세금입니다. 이거 세무서에 납부해야 됩니다. 이거 부채죠. 대변에 있어요. 그 다음 부가가치세 대급금 이거는 우리가 세금 이미 낸 거예요. 이건 자산입니다. 자변에 있어요. 상계 얘네들도 또 퉁쳐요. 상계 처리하고 자 전단계 세액공제법 뭐예요? 매입세액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나머지만 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가치세 예수금은 이거 매출세액이거든요. 그 다음에 요건 매입세.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퉁칩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없애줘요. 나머지만 내면 됩니다. 자, 부가세 예수금 이거 부채인데 없어지면 차변으로 옵니다.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
금액은 3,749만 4천. 3,749만 4,500원. 됐고요. 자,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자산 없애줍니다. 48,400원. 그래서 퉁치면 얼마가 예수금이 많죠? 퉁치면 참고할게요. 자, 1,744만 6,100원. 1,744만 6,100원. 자, 맞죠? 요거는 우리가 세금 내야 되는 겁니다. 세금 내야 되는데 요거는 신고만 하는 거예요. 신고만. 신고만 하고 아직 납부했다는 말은 없죠. 뭐 나머지는 현금으로 납부하다. 납부할 예정이다. 언제? 10월 25일. 법적으로 9월까지는 10월 25일까지만 내면 됩니다. 그 다음 달 25일까지. 그래서 아직은 납부 안 한 거니까 자, 미지급 세금. 미지급. 옛날 책에는 미납 세금 이렇게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근데 개정 과목은 미지급 세금. 요게 261번이에요. 261번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 그럼 미지급 세금 없애주고 대변에 현금이면 현금. 뭐 통장에서 나갔으면 뭐 보통 예금. 이런 식으로 분개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어려운 건 없고요. 그 다음 자, 이번에는 메인 매출 전폐 입력. 교재, 여러분들 교재는 114페이지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 문제 3번입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 전폐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 자, 여러분 교재는 114쪽이고요. 10월 11일 관리부서는 부활식당에서 회식을 하고 식사대금 55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그리고 법인카드인 국민카드로 결제하였다. 식사하고 직원들 회식시켜주고 돈을 카드로 결제했다. 지급했다. 그럼 매출 매입 중에 자, 유형 뭐죠? 매입이죠. 매입 쪽에. 그리고 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카드과세입니다. 카드과세가 57번 카과고요. 자, 결제한 금액은 부가세 포함해서 55만 원이니까 50만 원에 5만 원. 거래처는 부활식당이고요. 전자는 필요 없고. 자, 그러면 직원들 회식시켜준 거 관리부서니까 판매비 관리비가 되고 복리후생비가 되겠죠? 복리후생비 50만 원에 그리고 세금 5만 원 있죠? 그러면 부가세 대급금 5만 원. 자, 카드로 결제했는데 아직 돈은 나간 건 아니죠? 그러면 미지급금.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55만 원. 됐습니다. 분계는 혼합이 되겠죠? 그래서 자, 요거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어, 10월 15일 성진기업으로부터 내국신용장 자, 국내 업체에 원재료 2,200만 원을 공급받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자, 대금 중 50%는 어음으로 지급, 나머지는 보통예금에서 이체 지급하였다. 그러면 매출 매입 중에 매입 중에서도 영세 적용받는 거니까 자, 영세 매입 50번 단위에서 영세 매입은 몇 번이죠? 52번이죠? 52번 영세 매입이고요. 52번. 공급가액은 2,200만 원 세금 없이 영세니까 세금은 제로. 이 전체가 해당이 되고요.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아, 참 아까 저 1번 문제에서 여러분들 거래처 하나 바꿔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그 1번 문제에 보면 회식한 식당은 부활식당이지만 카드는 국민카드. 그 국민카드 해야 되는 거. 지금 이제 갑자기 하다가 생각이 나서 국민카드로 거래처 바꿔줘야 되는 거. 그리고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예, 거래처 나오니까 생각이 나네요. 이거는 성진기업이고요. 전자세금계산서 받았죠? 전자여.
자, 그러면 분기해 보면 원재료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원재료 금액은 2,200만 원이고요. 자, 대금은 50% 그러니까 1,100만 원은 어음 지급. 그러면 지급 어음 1,100만 원. 거래처는 성진기업 똑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보통 예금에서 이체시켰습니다. 그러면 대변에 보통 예금 마찬가지로 1,100만 원. 네, 1,100만 원. 자, 분계는 혼합이 되겠죠. 아까 1번 분계했나요? 그거는 카드 결제니까 카드로 하면 됩니다. 아까 1번 같은 경우는. 자, 3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볼까요? 10월 17일 직원들이 통근을 위해 요게 조금 함정을 파놨습니다. 유형이 이거 잘 읽어야 돼요. 산천여객 그 버스 회사죠. 시내버스 영업용으로 사용하던 중고버스를 800만 원에 구입해서 계산서를 수취하고 전자계산서가 아닙니다. 세금은 없어요. 전자세금도 없고 대금은 전액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우선 가장 고민해야 될 게 유형을 뭘로 할 거냐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버스 회사의 영업용 버스는 중고버스 요거는 버스 회사는 거 팔 수도 있는데 중고버스는 전부 다 면세입니다. 이 버스 시내버스 회사는 면세예요. 그리고 이 버스가 면세라는 게 시내버스가 이 산천여객 자체가 면세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고속버스는 아닙니다. 고속버스는 아니고 시내버스라든가 뭐 농수축산물, 그 다음에 학원, 학교 이런 것들. 근데 면세업자한테 우리가 버스를 중고로 800만 원에 사게 되면 면세가 돼버립니다. 우리가 농수축산물 이렇게 구내식당에 쓰기 위해서 이렇게 사드릴 때 그 쌀 같은 거 가공되지 않은 농수축산물은 면세 품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뭐 어떻게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는 그 상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 매입은 했고요. 매입 50번 떼고 그리고 면세 53번 면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금액은 800만 원. 뭐 세금 별도 이런 말 없죠. 부가세는 없고요. 면세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처는 산천여객이죠. 산천. 전자는 이거 해당 없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에서 요 차량 운반구를 구입한 겁니다. 직원들 통근용으로. 그러면 차량 운반구 금액은 800만 원이고요. 자, 대금은 전액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하면 당좌예금이 되겠죠. 예금 800만 원. 자, 분계는 그럼 혼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함정 파는 게 유형을 뭘로 할 거냐. 요거 고민스럽게 만들어 놓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면세, 버스에서는 시내버스는 면세라는 건데 여기서 보면 세금이 안 붙어 있다는 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 확인을 잘 해서 이런 형태가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아 이거 면세 회사로부터 구입했기 때문에 세금을 서로가 주거니 받거니 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계산서는 보내줄 수 있어요. 전자계산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단 세금이 전혀 없는. 왜? 책은 면세기 때문에. 도서. 그래서 세금 계산서 주고받지 않고 영수증은 받을 수 있고 계산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 서점에 가보면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중에 면세업체에 근무하게 되면 문방구에 가보면 세금 계산서 용지도 있고 계산서 용지만 있는 게 있습니다. 그 계산서 용지를 딱 보면 부가세 칸이 아예 없어요. 부가세가 주고받지 않는 그런 걸 말하는 업체입니다. 자, 면세 조심하시고요. 다음 4번 문제입니다. (10월 20일) 회사 영업부에서 판매비와 관리비가 나오겠죠. 자, 회사 영업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5인승 소형 승용 자동차 1500cc 이상이에요.
그러면 회사에서 영업용으로 쓰지만 비영업용 차량에 되는 거고 거기에 경유를 넣었어요. 그러면 차량 유지비 해당되는 겁니다. 부가가치세 별도 구입하고 주유소에서는 우리가 세금을 당연히 줘야죠. 그래서 구입하고니까 대금 준 거죠. 보통 요금에서 다 이체 지급했고 그러면 유형은 매입 500번대가 되고 500번대인데 요 비영업용 불공 대상이 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불공이 50 몇 번이에요? 4번. 요거는 자, 불공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거에 포인트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50만 원의 부가가치세 별도 부가세 5만 원 되고요. 자, 거래처는 주유소가 어디예요? 여기 나오네. 동성주유소. 전자세금계산서 아닌 그냥 세금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건 해당 없고요. 자, 그리고 계산서 세금계산서 받았고 부가세를 포함한 구입대금 전액을 보통예금에서 이체 지급하였다. 그러면 대변에 보통예금 55만 원이 되고 차변에는 자, 차량 유지비가 되죠. 차량 유지비가 되는데 영업부니까 파안입니다. 그리고 금액은 세금 50만 원에 세금 5만 원까지 다 줬지만 그 세금 부가세 대급금 넣을 수가 없다. 왜? 공제를 못 받으니까. 매입세 불공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다 차량 유지비로 55만 원. 세금 공제 못 받는데 왜 비용으로는 적느냐? 이게 비용으로 적으면 나중에 그만큼 당기순이익 줄어들고 당기순이익이 줄어들면 세금은 법인세는 적게 냅니다. 법인세를 적게 내는데 단 국세청에서 너네 법인세는 그럴지 몰라도 요거에 대한 매입세 공제는 안 돼. 다 내.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분계는 혼합이 되겠죠. 그래서 4번 문제는 그렇게 처리하면 되고 그리고 요 불공할 때 있죠. 이거 사유를 넣게 돼 있죠. 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 3번을 불공 사유는 3번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 5번 문제 11월 16일 권선종합상사에 신제품에 대한 광고를 의뢰하고 광고비, 광고 선전비죠. 공급가에 50만 원 부가세 별도 5만 원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광고 대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면 광고 선전비 나가죠. 그리고 돈이 나갔으니까 이제 매입이 되는 거고 매입이고 그 다음 뭐 특별한 뭐 단서 조항이 없죠. 그러면 50번 때 과세가 되는 겁니다. 50번 때 과세 51번이고요. 50만 원이고 부가세 별도니까 5만 원. 거래처는 권선.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받았죠. 자, 광고 선전비. 광고 선전비 50만 원. 그리고 세금 줬습니다. 부가세 대급금 5만 원이고요. 자, 뭘로 줬어요?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다. 미지급금 55만 원. 분계는 뭐가 되겠어요? 혼합. 자, 이렇게 해서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6번 문제. 자, 11월 30일 제조부문 자 이제 제가 나왔습니다. 공장 건물 임대인 광원개발. 우리는 광원개발 주식회사로부터 공장 건물을 임대하고 쓰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집세 줘야죠. 임차료 231만 원 부가세 포함입니다. 그러면 부가세 빼면 얼마예요? 나누기 1.1 해보면 나오죠. 그러면 얼마예요? 210만 원이 나오겠네. 거꾸로 1.1 곱하면 231만 원 나옵니다. 자, 210만 원에 21만 원 이렇게 더한 거잖아요. 그 231만 원 나오고 그 다음에 전기요금 33만 원 부가세 포함입니다. 그럼 요거는 뭐 눈에 보이죠? 30만 원에 3만 원.
전자생계선서 1매를 교부받고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료는 매월 30일, 지금 11월 30일이니까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우선 돈을 줬어요. 당좌수표 발행해서 줬으니까. 그럼 매입이 되는 거죠. 매입 중에서 뭐 특별한 거 없죠? 뭐 불공인이 뭐 들어갈 거 없죠? 그러면 그냥 과세 매입되는 겁니다. 자, 과세 51번 되는 거고, 금액은 요거 210만 원에 요거 부가세 빼면 30만 원 하면 240만 원이죠. 240만 원. 자, 부가세는 아까 요거 21만 원에 4만 원이면 3만 원이죠. 24만 원 됐고, 거래처는 광원, 그 다음에 전자생계선서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 하면 되겠죠. 자, 요거 분개해 보면요, 계정 과목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우선 임차료는 그대로 적어주고, 공장에 대한 제조 부문에 대한 거니까 이게 210만 원이죠. 그 다음에 요 전기요금, 사무실 같으면 전기세, 수도세 다 합쳐서 수도관리비 하는데, 공장은 수도세와 전기세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을 따로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러면 계정 과목은 뭘로 하느냐? 전기세만 따로 전력비입니다. 전력비. 전력비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30만 원이죠. 30만 원. 자, 그리고 부가세까지 같이, 부가세 대급급. 아까 21만 원에 4만 원에서 24만 원이었죠. 4만 원. 자, 그리고 당좌수표 발행해서 전부 다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당좌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다 합치면 얼마예요? 210, 30, 240, 50, 64만 원? 264만 원. 네. 264만 원. 자, 분계는 혼합이 되겠고요. 자, 요거 전력비 해야 된다는 거, 전기요금. 그 다음에 세금 포함이니까 세금 빼고 원래 금액 이렇게 찾아야 되고, 세금은 세금대로 부가세 대금. 이게 거래 두 가지를 동시에 섞어 놔가지고 굉장히 헷갈리게 만드는 문제입니다. 요거 차근차근 문제 내용 파악하시면 틀리지 않고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요거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잠깐 차 한잔 마시고 쉬었다가 이어서 4번부터 6번에서 50일에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